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경장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FOMC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 또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지션에 대한 스탠스를 좀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매수 구간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황과 매수 구간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 FOMC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 해요. 일단 이번 10일 동안은 알트코인은 좀 단타 외 기간을 길게 잡고 매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로는 이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거의 그냥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10일 동안은 알트코인들은 추가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제가 한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상 코인을 뭘 보고 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쪽은 좀 높게 보고 있고 한쪽은 비중을 덜 담는 식으로 7대3이나 5대5 비율로 고려 중에 있고, 이건 장세에 따라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도미넌스상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은 유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도미넌스 다음에 봐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차트가 되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가는 모두 이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가 외에 존재했었던 저가는 여기서 모두 이탈을 시켰고요. 이 부분이 아마 깨지게 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릴 내용에서 금리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모두 무의미하게 돌아갈 테니까 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 체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의 차트가 지금이 잘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무너질 차트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말로 표현해서 좀 약간 어려운데, 잘 버티고 있는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요.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만 나락을 보내줬지, 현재 비트코인은 특정 가격대에서 특정 가격대 아래로 내려가 주면은 모두 꼬리로서 말아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건 1시간 봉에서 잘 보이는데,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림을 못 그려요. 이 부분에서 꼬리를 내려서 다시 다 말아 올려주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얘기가 이 부분이 될 텐데, 테슬라의 도지발로 인한 상승도 있었고 여러 트위터의 호재로 차트가 만들어준 그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시간까지 만들어준 봉만, 이 기간 동안 만들어준 봉만 보면은 잘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매물대 체크나 엘리펀트 파동,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마 분석적이고 또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엘리펀트 파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만 카운팅을 하지 쪼개서 몇 다시면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항상 고려를 하는 건데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공포 매물이 등장한다면, 아니면 매도세가 등장한다면 얼마나 잘 버티는지, 또 매물 데이터를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지지 후 반등을 만들고 또 매물대를 지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만 봅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실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 매물대 테스트는 지금 시간이 아니라 이게 UTC9이니까 이때가 이제 FOMC 일정이 될 텐데, 이때가 될 텐데, 이때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2시간, 숫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2시간 전, 2시부터, 또는 1시간 전인 3시부터, 또는 30분 전인 3시 반부터 이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 테스트는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매 순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집중적으로 봤다가 만약에 등장하면은 그때 매물대를 어떻게 지켜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해당 시간에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거래량도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이 올라가고, 또 흔드는 장에서
어떤 가격에서 흔드는지, 어떤 가격에서 흔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고, 분위기가 공포스러워서 혼란이 되시면 정말 가격만 잘 보세요. 매도세가 정말 많이 나온다면, 또는 적정량 수준으로 많이 나온다면 이 매물대를 아마 건들게 될 겁니다. 그럼 건들게 될 거고, 그 아래로 좀만 지울게요. 이 아래로 내려가는 봉에서 말아서 올려주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깨고 들어가는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손절을 하고, 이 아래에서 줍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주우실 분들, 이러한 것들 관찰 안 하고 결과를 보고 주우실 분들은, 제가 일전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52.5K였죠. 직전에 매물 때는 53에서 54K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가격까지 안 보고 주우셔도 돼요. 악재가 조금은 소멸됐다라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말아 올리는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이 직전의 고점들, 이 매물대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들을 넘기는 순간부터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게 늦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게요. 비록 여기서 4에서 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니까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까지는 지금 장에서 이때 매도하고 반등이 오면서 조금씩 정리한 비중이, 현금 비중이 좀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현금을 어느 구간에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주말까지 많은 현금을 사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 장세는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기 힘든 장세니까, 보실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특히 게임하면서 보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차트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관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인상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지금 거의 4년 만에 하는 건데, 아니네요, 죄송해요. 거의 6년 만이죠. 6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까 말까 한 시기인데, 이런 장세를 한번 봐놓으시면은 그 외에 이것보다 덜한 장세에도 여러분들을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 또는 좀 뒤늦게 보더라도 차트가 어떻게 흔들었었는지 그걸 잘 관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 장세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한 번씩 겪게 될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정 넘어서 이 새벽에 진행될 이 FOMC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번 달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할 거고, 테이퍼링, 금리 소재입니다. 여기서 우선 테이퍼링만 간단하게 파고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이 여태까지 반복되고 있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시선이 없으니, 이것을 긴축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빨리 종료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존대로 하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종료하자, 이렇게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격을 생각보다는 조금 덜하게 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악재, 호재에 대해서 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시더라도 코인을 하다 보면 호재가 반영이 되고, 그 특정 알트코인이 어떻게 나락을 가는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호재가 반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거는 이런 호재가 아니라 이건 악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악재가 종료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로 소멸, 악재 제로 소멸 이렇게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되는 게 금리, 이게 중요한데요. 연준에서는 FOMC를 진행할 때 매 분기 3월, 6월, 9월, 그럼 앞으로 이번 새벽에 있는 12월에 하겠죠. 이때 금리를 가지고 반장 선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장 선거에는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금리 어디로 걸까?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사람마다 나는 22년도에는 그냥 조금 올리고 23년도에는 여기에 찍을래, 이렇게 해서 이런 투표 결과가 쌓이게 됩니다. 이걸 점도표라고 말하게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September 9월, 그리고 준 6월과 9월 이렇게 되는 거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12월에 이게 공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9월까지 중간값에 의하면은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지금이 여기에 위치니까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23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었지만, 바뀌어버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과 제롬 파월마저 매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되는 이 투표, 이게 6월, 9월이니까 12월에도 하나가 나오겠죠. 12월에도 이것과 판박이일 리가 없고요.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사람들의 생각은 이 점들이 조금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는데 한 이쯤에 올라가서 2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두 번 할 것이고, 그 다음 23년도에는 세 번 정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과값이 안 나왔죠. 새벽 4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 이렇게 확신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두 번 진행하고 세 번 진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패닉셀 구간이 새벽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빠지고 올려주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일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 중에 결국 내년도 금리를 어디로 봐야 하냐면 중간값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투표 중에 중간값으로 봐야 되니까 한 번 인상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인상을 했다면 중간값이 한 이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더 인상을 해야 된다. 내년에는 두 번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아직 이 값이 12월 값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또는 언론과 사람들이 예상한 점도표에 의해서는 22년도에는 두 번, 23년도에는 거기서부터 또 세 번,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하락이 발생될 때 일시적인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내리고 급하게 올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수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정말 여기 차트와 비슷하게 느리게 빼주고 느리게 올려주는 차트 있죠. 이 차트는 한 번 더 빼줄 수 있다, 이런 차트에 해당하니까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장세에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저는 주말까지 매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긴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긴축에 대해서 장에 큰 영향은 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점도표가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공개되는 이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은 사람들한테 큰 혼란을 줄 것이고, 이때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은, 너무 올라갔네.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은 코인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 또 언론과 사람들의 생각은 혼란을 줄 만큼 투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컨센서스가 모였고요. 또 이에 따라 실시간 장세를 관찰하고 반등이 올 수 있는 차트라면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셔도 돼요. 하지만 느리게 빠지는 장세라면은 진입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실시간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조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냥 장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 4-5% 놓친다고 해서 이 기회가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4-5% 또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이건 좀 매매에 대한 방향성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매매할 수 있으신 분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매매하시고, 아니라면 좀 늦게 매수하셔도 된다, 주말까지만 매수해라,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 제가 말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이번 FOMC 일정에 맞게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서 내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그건 결과치가 나와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 이후인 어떻게 되나, 이 장에 대한 해석을 내일 저녁에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수매도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계신 분들은
주말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팽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